최근 장흥군 소속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회의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전남은 큰 피해가 접수되지는 않은 반면 광주의 대학병원에서는 환자들의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선거구 예비 후보자들이 생각하는 지역 현안은 무엇인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순천시 관권 선거 의혹과 관련해 노관규 순천시장이 선거 개입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를 통해 명예훼손이 우려될 경우 맞고발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장흥군청 공무원들이 면허 처분 수준의 음주운전을 하다가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음주운전 문제가 계속 터지면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지난 7일 밤 8시쯤 장흥 토요시장 인근에서 40대 남성이 경찰 음주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이 남성은 장흥군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A씨.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지난 2일 밤 10시쯤 장흥읍에서도 40대 남성 B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면허 취소 수준. B씨 역시 장흥군청 소속 공무원이었습니다. 한 분은 저희들 교통 음주 단속하는데 적발이 되셨고요. 한 분은 운행 중에 다른 신고하셔가지고 이렇게 다 적발되게 됐어요. 지난해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장흥군청 공무원이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고 강등되는 중징계를 받은 겁니다. 장흥군은 최근 3개월 동안 3건의 음주운전 문제가 적발된 만큼 중징계를 단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음주 취소 수준이 나오게 한다 하면 지금 저희들 이제 징계위원회 지금 중징계로 해서 도의했다가 인사위원회 자치를 요구를 해야 되거든요. 전문가들은 징계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육훈련은 변화를 가져온 데 한계가 있어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다룬 시각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실제 내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가 아니라 내가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를 발생시켜서 어떤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가를 이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지난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운전자들의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3진 아웃제에서 2진 아웃제로 강화된 상황. 장흥군 소속 공무원들의 연이은 음주운전 혐의가 적발되면서 공무원들의 공직 기강 회의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전공의들의 잇따른 사직 행렬로 전국 각지 병원들이 비상체제에 돌입했는데요. 광주의 한 대학병원에서는 대기 지연과 조기 퇴원 유도 등 환자들의 불편이 이어진 반면 전남에서는 아직까지 피해가 없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지난 20일부터 245명의 전공의가 돌연 근무를 중단한 전남대학교 병원. 본원과 분원을 합한 319명 가운데 70%가 넘는 인원입니다. 이렇다 보니 전남대병원 측은 중환자실과 응급실, 외래진료만 정상 운영하고 수술은 중증 환자를 중심으로만 이루어지도록 한정시켰습니다. 조선대학교 병원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병원 측은 전문의와 진료보조 간호사 위주로 당직 체계를 꾸리고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일반 병상 가동률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실제로 중증 환자가 아닌 경우 조기 퇴원을 유도하거나 수술 일정을 연기하는 사례가 속출해 환자 불편으로 이어지는 상황. 이 밖에도 광주 지역 의과대학에서는 학생들의 집단 휴학이 이어지면서 대학들이 긴급 학사 일정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안들을 고려해야 돼서 교수님들 의견을 듣고 있는 중이고요. 아마 회의대에서 오늘 중에 결정할 것 같습니다. 반면 전남의 경우 다행히 아직까지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남소방본부는 21일 기준 병원 의료진 부족으로 인한 환자 전원 사례는 없다고 밝혔으며 전남도 역시 순천과 화순 등 지역 거점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피해 신고 접수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남은 타 지역에 비해 의료기관 규모가 작아 전공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고 전문의 중심 진료를 늘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제 화순 전대병원이 제일 문제였는데 지금 교수님들이 다 그런 걸 커버를 하고 있고 전공의들이 다 들어간 게 아니라 일부는 남아 있어가지고 아직 그 정도는 아니라고 지금 들었습니다. 정부는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국 전공의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 가운데 현장 점검을 통해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 면허 정지 등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또 의사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통해 이번 사태와 관련된 피해 신고를 접수한 뒤 법률 상담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별로 예비 후보자들의 정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선거구에 출마한 예비 후보자 7인에게 국회의원이 되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순천의 최대 현안은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순천시 단독으로 갑을 선거구 2개를 반드시 만들어내야 되는 현안을 해결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우리 전남만 의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대를 반드시 설립해서 의료체계를 강화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각장을 민주적이고 좀 투명한 이런 시민들과의 토론이나 소통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원 박람회 1,000만 명의 관광객이 왔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우리 순천시 유명해졌습니다. 다 순천 시민들의 노력 덕분이고 순천 공무원들, 노광규 시장 다 애썼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경제가 돌아가야 합니다. 1,000만 명 관광객 중에 10%만 100만 명만 시내로 들어와도 순천시 활력이 생깁니다. 장사됩니다. 경제 살아납니다. 전국적으로도 인구 소멸하고 지역이 소멸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우리 순천을 떠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순천에서 살고 싶고 떠나간 청년들이 되돌아올 수 있도록 청년들이 살기 좋은 일자리가 충분한 도시 순천을 만드는 것이 우선 문제입니다. 두 번째, 밀실 행정으로 추진된 연양뜰 쓰레기 소각장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백지화해서 시민들의 의사를 묻는 민주적 절차로 다시 시작하는 문제가 두 번째입니다. 그래도 지금 가장 중요한 현안은 다가오는 총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 순천시에서 가장 큰 문제는 시장과 국회의원 간의 반목과 갈등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시장과 국회의원 간의 갈등이 순천 발전의 저해 요소로도 많이 작용을 했죠. 이번 총선을 통해서 시장과 국회의원이 각각의 역할에서 기능과 역할을 분리하여 담당을 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당장 눈앞에 닥쳐 있는 선거구 획정을 시민들 뜻에 맞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순천도 지방 소멸 시대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성장의 돌파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순천이 남해안 중심 도시로 우뚝 서는 이 세 가지를 제가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반드시 분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순천의 자존심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전국 획정 문제인데 이 해룡을 광양에 띄웠다가 여수로 다시 띄워준다는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정말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자리를 사유물로 보지 말고 이제 지역에 대표한다라고 해서 순천이 자존심을 살리는 분구로 되는 게 우선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여수 밤바다 해서 1,000만 명 오는 사람들이 다 이제 순천을 정거장으로 생각하고 가버리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붙잡아 두느냐. 무엇보다 먼저는 지금 자벌드 노동자들이 또 집단 해고되어 있습니다. 해고된 지 1년 만에 이런 집단 해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개관한 지 2년밖에 안 된 건물을 1년 동안 리모델링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순천시의 비정규직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고용 조건이 매우 열악합니다. 빨리 시정해야 합니다. 연양뜰 쓰레기 소각장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모든 문제 해결은 시민과의 소통과 대화에 있습니다. 지난 20일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선거구 소병철 손은무 예비후보가 순천시를 상대로 관건 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가운데 노관규 순천시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노 시장은 순천시는 어떤 경우라도 선거에 개입하지 않았음을 밝히며 선거 중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정례조회와 간부회의, 읍면동장회의 등 수차례에 거쳐 선거 엄정 중립에 대해 교육하고 주지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선거에 개입했다는 현직 공무원이 누군지 정확하게 밝히라며 신종 관권 선거를 운운하는 행위는 비열한 처사라고 비난했습니다. 순천시는 경찰 조사에 임해 고발인이 제출한 증거자료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며 사건이 장기화될 경우 2천여 명의 공직자의 명예훼손이 우려되는 만큼 맞고발까지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니면 말고식이 아닌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셔야 할 겁니다. 현직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했다면 누구인지 명백하게 밝혀주시면 순천시는 절차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고 징계하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이번 사건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저희들이라고 증거 없는 거 아닙니다. 구속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민주혁신당이 광주와 전남에서 시도당 창당대회를 열었습니다. 민주혁신당은 지난 20일 광주 5.18 교육관과 목포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에서 각각 창당대회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당 창당위원장은 황태현 동국대 명예교수가, 당 후원회장은 장임원 전 중앙대 교수가 맡았습니다. 전남도가 저출산 위기 극복 대책으로 도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까지 근무 시간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 자녀 행복 돌봄 제도는 임신부터 초등학교 2학년 8세까지의 자녀를 키우는 육아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경력 단절 없이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전남도는 6세부터 8세 사이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자녀 돌봄 시간 1일 2시간을 적용하고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 모두에게 특별휴가 5일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흥군이 기존 다문화 가족 사례 관리 사업을 올해부터 다양한 유형의 가족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합니다. 고흥군은 기존 사업의 명칭을 온가족 보듬 사업으로 변경한 뒤 취약계층과 위기가족, 1인 가구 등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 자립 역량을 강화하도록 이끌 방침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가족 상담과 취약가족 사례 관리, 1인 가구 생애 주기별 상담 등이 있습니다. 고흥군과 고흥새마을금고가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을 기념한 적금 상품 출시를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두 기관은 최근 업무 협약을 맺고 고흥에 주소를 둔 17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발급 축하 적금 상품을 전국 최초로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상품은 1년 만기로 매월 70만 원을 저축할 경우 7%의 이자를 적용해주는 상품으로 다음 달 1일부터 고흥 새마을금고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목포시가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안을 확정하고 오는 26일부터 시범 운행을 시작해 3월 4일부터 본격 운영합니다. 확정된 시내버스 노선은 기존 14개 노선에서 6개의 노선이 줄어들고 시계외 노선은 운행 횟수를 줄이고 공공형 버스인 낭만버스는 대양산단과 고화도 해상 케이블카를 출퇴근 시간과 주간 시간대에 횟수를 늘려 운행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